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분노의 질주라 그럴까요? 네. 그냥 갈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아, 갈 때까지. 예.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고 악재도 있을 텐데 저는 그거를 무시하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을 또 이걸 또 분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불복 사태라든지 노이즈라. 근데 저는 이거 지나간 데이터가 된 것 같고요.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아베, 시진핑, 스트롱맨들한테 너무 시달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으로 저는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등장하면서 신강요들이 특히 우리나라 중심의 이제 국방과 외교 부분에 어떤 분들이 등장하나가 저는 제일 큰 관심일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을 결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건 무조건 뚫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을 것이다. 예, 뚫을 4.3 거다. 최고치. 예, 네. 뚫을 거로 보는데 이제 뚫은 다음에 문제가 이제 역부 입자가 나오냐, 이제 직전 고점이 지지가 되느냐를 돌아온 빵 주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냥 빵 주식, 특히 이번에 기업 분할한 테슬라하고 애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들이 앞으로 어떤 에너지를 주느냐 물어보겠고요. 또 하나, 제가 전번 주에 와서 여기가 이제 10월 30일이 공포였지만 겁내지 말고 우리가 파생 시작 쪽에서 이상지거나 바닥인 것 같다. 그래서 터닝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UVXY하고 인버스 고가 꼽았는데 여기가 딱 고점이면서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상승 에너지는 UVXY가 어디까지 빠지냐. 이거는 우리나라의 인버스 곱이 어떤 패턴을 주냐. 그리고 미국 증시는 구글은 직전 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제 제가 선을 여기 조금 올라갔는데 125불입니다. 이거를 돌파해서 직전 최고점인 130불을 치고 나가느냐. 이게 다 이제 중국 연골고리. 특히 네. 애플과 테슬라는 저는 중국 연골고리에 또 전략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00불 뚫나. 500불 뚫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350과 450의 지그재그 파동을 봤다면 이제는 500불을 뚫는 에너지가 나오나. 특히 내년도 1월 달까지요. 네. 그러니까 1월 달까지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나 애플이 치고 나가면 저는 상당한 큰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나라 쪽에 큰 에너지가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도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있었죠. 중국의 마윈 회장, 이 엔투그룹 상장이 사실 어제 진행됐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의 호출 그리고 상장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그런데 시장에 아주 큰 영향까지는 지속적으로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이슈나 호재나 악재 들어오면 네. 거기에 핵심되는 종목의 클러스터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이 종목 어저께 ZTE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니까 가장 피해봤던 종목들인데 어저께 상한가를 쳤고요. SMIC가 이게 상승 에너지를 주죠. 그러면 이 종목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계속. 그냥 ZT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SMS는 어디까지 에너지가 나올까. 그동안 가장 트럼프 행정부 때 화웨이 제재로 피해봤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직전 고점과 현재를 하락폭을 사등분해서 하락폭의 반까지 가서 꺾일 건가, 그걸 뚫을 네. 건가. 앞으로 요걸 추적하겠고요. 또 엔트도 제가 요번에 상승을 강하게 주장한 게 이 엔트 노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 EM ETF 네. 직전 고점 돌파했습니다. 여기가 구성성분이 이제 네 가지 대표되는 알리바바, 텐센트, TSMC,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고점 뚫을 것 같아요.
이게 뚫는다면 네 번째지만 계속 에너지가 일로 자금이 들어오면 네. 고점 뚫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엔트 때문에 급락했던 이날 11월 4일 날 무려 9%나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강하게 돌아서죠. 회복을 했네요. 네. 그러면 근데 이거는 고점 돌파하면 이제 새로운 파동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는 돌파했습니다. 텐센트는 돌파했고요. 바로 돌파했네요. 예. 아직까지 TSMC하고 삼성전자가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61,500원 돌파가 우리 시장 2,450 돌파해서 이제 대망의 2,600 구경하는 그 속도를 앞당기나 이 삼성전자하고 TSMC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장 나빠서 급락했던 ZTE 그다음에 SMIC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지수상에서는 어떨까요? 지난주에는 또 지지를 하면서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나올까요? 삼성전자가 예. 결정하겠죠. 근데 저는 돌파 확률이 이제 거의 80, 90% 높아졌다. 네. 그러면 그거 걸림돌이 그러니까 상속세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4일까지 상속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 파생 시장에서 에너지를 자꾸 판단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공포를 느꼈던 10월 30일이 300일, 300일, 300일 종합주가지수 2270.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돌아섰습니다. 다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위치입니다. 대단하죠. 단기간에 20포인트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325가 앞으로 5일 동안에 여기가 저항이 되느냐 지지가 되고 새로운 영역을 뚫느냐. 삼성전자 61,500원, 종합주가지수 2,450, 선물 325가 저항이 되느냐 지지가 되느냐 그 합성 에너지에서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다음 금요일 왔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때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61,300원, 61,400원, 61,500원의 이 상징적 저항대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나 이런 이벤트가 뭐가 나오나 저는 이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시간 통해서 공익재단 이슈가 나오나 계속 네. 얘기해드렸죠. 그 유언장이 나오나 요거를 계속 들여다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들쑥날쑥하지만 종합주가지수와 선물이 거의 8월 20일, 9월 24일, 10월 30일 아주 굉장히 강한 에너지의 지지를 줬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 고점을 뚫는 에너지는 또 어떤 형태로 시장에 나오나 저는 전차군단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에 삼성전자, SK, IT 쪽하고 현대차, 기아차 이게 끌고 가면 이제 그동안 부품단이 제일 나빴습니다. 그렇죠. 5G하고 네. 이제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한 10개 정도 클러스터 시켜갖고 뭐 DB하이텍이나 원익 IPS나 BH나 뭐 네페스나 뭐 KMW나 이런 종목들을요 한번 묶어서 네. 한 5일씩 끊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저점이 높아가고 수급이 증가하면 이 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가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에 10월 30일 날 제가 코스닥이 이제 V자 나오면서 종합주가지수는 2,300, 코스닥은 850이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네. 지금 그게 그리고 인버스가 인버스. 딱 보시면 요때 의미 있는 데에서 딱 고점이 찍어졌죠. 예. 그리고 급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3,500원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3,500원도 깨면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다라고 보시고요. 상방으로.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의 요새 뉴스에 삼성전자 떨어져서 얼마 100원 떨어뜨리면 이만큼 차익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의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네. 저 이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저는 이 재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소설 같은 시나리오인데 네. 만약에 상속의 이 근간이 되는 삼성전자 4.2가 갖다 얘기해서 사회 출연이라든지 재단으로 가면 어떨까? 벌써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기준의 상속세 기준 대상이 싹 달라지는 세상. 그렇죠. 그래서 재단 통폐합이 나오나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다음에 전번 시간에 또 거버넌스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과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 때 어저께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하는 그렇죠. 거 보였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간단히 해서 그 스와핑 거래 가능성이 있어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요 구조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이 8%하고 스왑 거래 가능성이 나오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가치가 올리면서 파는 가격에 에너지를 키워서 삼성생명의 이 8%를 갖고 오는 이 블록들이 나오나 이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라면 이제는 다음에 남아 있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 갖고 있는 개인 지분 그리고 지주사가 그러니까 자사주가 있는 회사의 자사주 마법의 쪼개 값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주가 담보 가치를 다 높이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장은 상승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이 거버넌스 때문에 이게 삼성그룹이 전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전략을 짜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불을 지르는 게 이제 부품단입니다. 소부장. 예. 그러니까 소부장 많이 주가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요즘에.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수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수급이 변화를 해야 마음에 드시겠어요? 지금 거래량의 3배, 5배 정도. 평균 네. 거래량에. 거래량. 예. 네. 그러니까 거래량 수급을 보시면 그러니까 네. 주가 올라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거래량을 수반하고 가느냐, 적게 가서 급락에 대한 대반등에서 데드캣 바운드냐, 이게 이제 수급에서 결정될 것 네, 같거든요. 상승의 질이 달라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의 증가분을 보시면서 앞으로 아까 그 소부장 종목들의 대표 종목들을 몇 개 샘플링해서 사는 거는 저는 그쪽만 권해드리겠습니다. 소부장. 예. 네. 그러면서 그쪽이 주도하면 저는 이 장 그냥 2,600까지 그냥 스트레이트 간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볼 수 있을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그제 시장은 지수 단으로 보자면 똑같이 올랐지만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저는 여기서 네.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하나의 그 미래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시황을 볼 때 가장 지금 현재 어두운 게 언제쯤 터닝해서 가장 밝은 쪽으로 갈까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네. 저는 이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SOC, 어느 현대 쪽일까요?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이 종목들 보시죠. 현대 로템. 네. 대북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트럼프 된다고 반짝했다가 바이든 우세가 나오니까 네. 다시 급락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연골고리를 끊어라라고 봅니다. 트럼프 북방. 네. 그러면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짜냐면 저는 바이든 정부 때 시스템이 되면서 오히려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남북 관계에서 군축 합의와 종전선언과 이런 시스템이 생각보다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더 빨리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건 하나의 좀 추측입니다. 제가 네. 이거의 확신은 국방이나 외교의 첫 인선에 어떤 섹터가 나오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은 또 하나의 그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SOC의 한전부지 네. 그리고 이제 그 한전부지 건물 질 때 서울시에 27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거든요. 예, 함께. 예, 함께요.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미니 대선 같은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선거 전에 악재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SOC가 성장률을 커버하면서 막 진입할 것 같거든요. 네, 정책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산 또 신공항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뉴스에 또 속보로 또 볼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건설주나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은 어떤 면에서 그동안 북방주로 가장 피크 때가 오히려 판문점 회담이라든지 네. 뭐 하노이 이럴 때인데 오히려 그때가 그렇죠. 매도였고 예. 고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꼬리를 끊고 새로운 SOC나 이제 바이든 정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화 정책을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언제쯤 오나?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하나투어, 대한항공, 지금 면세점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심각했고 노이즈했던 겁니다. 네. 이제는 그쪽 들여다보자. 역발상 전략으로. 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딱 내년 4월 달까지 지금 대비 한 30에서 50% 상승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는 뭔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틈틈이 이 그림을 자꾸 보여드립니다. 비트코인. 아, 이제 비트코인 많이 올라왔어요.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그 이런 거가 올라가면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안 빠져요. 그리고 이제 네. 전자결제나 또 KG, 이니시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결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이런 쪽 에너지들이 중소형주 단을 이게 또 소부장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질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4월 달까지는 저는 겁내지 말자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비트코인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2천만 원 정도에서 네. 2,500만 원 정도 가면 시세를 현실화시키자. 아, 예, 그렇게 네.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업사이드는 있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네요. 시장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유망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